네, 안녕하세요. 평안하루 도서관 사서 피크입니다. 5월의 신간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아이들 나라의 어른들 세계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마포구의 성산동에 위치해 있는 방과후 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교사들이 쓴 글들을 엮어 놓은 건데요. 방과후 학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방과후 학교는 아니고요. 표현을 하자면 방과 후 대안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중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분명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돌봄과 교육의 경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또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가 만나는 아름다움 또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책과 이 책과 함께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책 중에 학교 없는 사회 이반 일리치의 책이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발언보다도 학교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여서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배움의 자유를 억압한다. 학교는 타고난 배움의 능력을 교육의 필요로 바꾸고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적 제도이다. 학교는 더 이상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졸업장과 점수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김으로써 사회적 기회를 앗아가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어떻게 학교로부터 이 사회를 해방시킬 수 있는가? 20세기의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 이반 일리치의 교육론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요, 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책으로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그나마 좀 얇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향방에 따라서 이 유럽의 균형이 달라졌었던 그런 역사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요.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보시다시피 아틀라스다 보니까 그 시각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재밌게 술술 읽을 수 있는데요. 근데도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을 이해를 하면서 지금 세계의 정세를 조금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푸틴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프리즌 서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야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벌하라, 더 형을 살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사실 그것도 맞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만 정의로운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또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교도소 안에서 회복적 서클을 일본에서 하게 되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대화와 연결을 통해서 범죄자를 갱생하다라는 그런 소개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의 수용자가 잃어버린 감정, 언어, 죄의식을 되찾는 과정, 언젠가 돌아올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이야 언젠가 범죄자들은 반드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공존해 가기 마련인데 영원히 그들을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들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어머니한테 말하면 되는데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진정했고, 그 전에 아버지의 학대 같은 것도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한테 상담하면 좋았을지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제 마음을 주위 사람들한테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한 번도 안전한 공간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품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차별에 맞서 삶을 읽어내는 이주 활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뿌리 없는 노동자에서 연대를 향한 활동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도 한 대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로 나설수록 그들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커진다. 단결과 연대만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힘이 될 텐데, 체류 자격뿐 아니라 국가, 민족,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는 이주 노동자 간의 연대, 나아가 선주민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 계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주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로 나설수록 혐오와 반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당하고도 암담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출산 부양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면에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문학책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있는데 부엌이라고 하는 신달자 시인의 시집입니다. 시집이 들어온 거는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기억이 날 못 본 채 하면입니다. 늙는 것은 굳어버린다는 뜻인가요? 어제가 굳고 기억이 굳어가고 10분 전 통화한 사람의 이름이 굳어가고, 젤리 하나를 입안에 넣는다. 말랑말랑하다는 말을 씹으며 달콤함의 맛을 빨아들이며 어제를 풀고 기억을 풀고 10분 전 통화한 사람의 이름을 풀고, 그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그 이름은 말하기 어색한지 그것이라고 하며 우리는 어색하게 웃는다. 웃는 것을 기억 못해서 다시 웃는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이 찬란함 속에서 굳은 것은 풀리는지 풀린 것은 굳어가는지 나를 기억 속에 확 풀어놓는데, 기억은 삶의 부분들로 퍼즐처럼 이어져 있는데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시간은 나와 머문 적이 없네. 스쳐 지나가는 내 마음속 구름이여. 조금씩 굳어가는 내 구름을 아스라이 껴안는다. 기억이 날 못 본 척 하더라도 나는 그 기억을 따라가며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부비며 굳어가는 그리움을 껴안는다. 내 기억의 신랑이여, 첫날 밤처럼 좋은 것이었나 나쁜 것이었나, 아련한 모습을 한 베개에 함께 묻었던 그 모호함을 한 이불로 덮어버렸던 기억의 싹이 돋으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 재밌는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쟁과 평화가 있는데 부엌도 좋은데 조금 길어서 소개하지는 못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계획에 이루지 못한 목표에 실패한 관계에 절망하지 말 것. 그러나 대신 거기에서 배우라.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보자. 삶이 나아지는 과정은 느리고 점진적이라는 인간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다름을 악마 취급하지 마라. 내가 그랬듯이 당신이 타고난 초능력으로 차이를 수용하라. 무슨 일이든 잘 풀리기 전에 한 번은 잘못될 것이다.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괜찮다. 실패하는 실험을 즐기라. 혼자서 해내는 과정을 누리라.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럴 생각은 없다.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 그 자폐 과학자가 사람에 대해서 탐구한 기록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한 대목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이해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종종 필터 없이 보거나 직설적으로 말하며 쉽게 격한 감정에 휩싸이고 기이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탁자를 계속 두드리고 끽끽거리는 괴상한 소음을 내며 끊임없이 경련하는 등 나를 괴롭히는 신경성 틱 행동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말을 하고 영화의 슬픈 장면에서 웃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질문을 던진다. 또한 완전한 멜트다운, 즉 자존심을 잃고 정신적 혼란에 빠지는 일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윈블던 테니스 결승전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 정신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빨라진다. 위아래로 좌우로 튕겨오르며 계속 움직인다.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생긴다. 나는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일이 가능한지,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 내 경험을 나누고 싶다. 전형적인 자폐증으로 분류하기엔 너무나 정상으로 보여서 종종 고기능 자폐증으로 불리지만 보통의 신경 전형성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괴이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살아온 두 세계를 잇는 통역사라고 생각한다. 통역사가 된 이분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봤었지만 우리 곁에 도처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괴롭힘은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가 하는 책인데요. 당신은 잊어도 뇌는 잊지 않는다. 괴롭힘과 학대가 남긴 상처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10단계라고 하는 그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먼저 시간을 들여 짚어봐야 할 부분은 괴롭힘이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장의 일부분이라는 믿음에 우리가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지를 되짚어야 한다. 성인이 아이에게 가하는 괴롭힘이 위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믿는 것도 멈춰야 한다. 괴롭힘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괴롭힘의 패러다임을 떠받치는 의문을 제기하기 힘든 신화가 거짓임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 기반의 해결 방식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처받은 뇌가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 괴롭힘과 학대가 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뇌가 치유와 회복을 얼마나 능숙하게 해내는지를 배우는 과정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울 것이다. 메르체니치의 10년간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뇌는 변신의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역량이 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괴롭힘이라는 게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지에 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고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폭력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뇌의 손상과 또 신체화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또 회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몸들을 위한 디자인, 장애, 세상을 재설계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에서도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보조가 있다면 왜 그것을 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상상해야 할까? 사회적 상상력에서 작용하는 What If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다시 형성하는 새로운 도구와 환경에 대한 요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얻고 있는 도움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것은 내가 기존 건설 환경의 중심부에서 10년 이상 장애를 마주하면서 보아온 일상의 가능성에 대한 감각, 즉 예술과 디자인과 공학이다.
장애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What if의 질문에 잠시나마 관심을 주어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 경이로움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무처럼 자라는 집, 건축 관련한 다큐 프로그램 그 집의 기록들, 임형남 노은즈 건축가의 집, 땅, 사람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다음으로 중급 한국어라고 하는 소설책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개 글을 읽어드리면 미국에서 초급 한국어 강사로 일하던 지역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학 글쓰기를 가르친다. 그는 여전히 등단하지 못한 작가이며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시간 강사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책을 한 권 냈고 은혜와 결혼을 했으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딸 은채가 태어난 것. 아이가 크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동안 지역도 학생들과 함께 문학과 글쓰기를 탐색해 간다. 자서전 쓰기에서 시작해서 유년, 사랑, 대화, 죽음과 애도로 이어지는 커리큘럼. 카프카의 변신,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와 같은 문학 작품과 함께 성장과 사랑, 죽음을 가르치는 강의 노트의 내용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은채의 말을 통해 자주 배반된다. 사랑도 대화도 죽음도 저마다 달리 해석되며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다. 이 강의 끝에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단어는 뭘까? 라고 하는 소개글이 있는데요. 그 문학 전공자답게 어쩌면 이 작가분이 실제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가르친 것과 그 삶의 일상과 서로 배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막 배우고 또 알고 있는 것들과 실제 삶과 그 다름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당황스러움에 대해서도 소설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I am not your Negro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영화 I am not your Negro의 각본집인데요. 영화 이렇게 좀 글이 많지 않아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한 대목을 보여드리면요.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처럼 비옥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면서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어떤 나라 국민도 좋은 차와 아내, 울타리 있는 집을 갖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서 대학에 가고 임원이 되고 그 아이들이 다시 결혼해 좋은 차와 집 등을 갖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대다수는 이렇게 살지 않으며 이런 삶을 상상조차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뜻이라는 걸 그들은 모른다. 산업은 형성된 방식 때문에도 미국인에게 미국적 삶이라는 지속적인 환상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념 자체가 마약 사용과 별 다를 게 없다. 다음으로 온 책은 역사책인데요. 꽤나 잘 빌려가지 않는 장르에 속하는 책이 역사책이지만 그래도 이 책이 들어온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안창호와 이승만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동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굳이 나누자면은 우파에 속한 지도자들이었고 좌파에 속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낙에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분단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배우더라도 토막토막 뭔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거를 한 번에 꿰을 수 있는 역사책이 나왔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분단이 언제부터 되었었는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원고에서 스쿨 닥터로 일했던 김은지 원장님의 에세이집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토막을 읽어드리면은 아이들에게 이 김은지 원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친구, 가족,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준 분들을 꼽았습니다. 그 많은 온정들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족과 친구 못지않게 커다란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돌봄은 재난으로 인한 무력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돌봄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리지요. 돌봄은 씨앗처럼 퍼져나가 새로운 곳들에서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모여 만든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만든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마음건강센터에 인턴십을 통해 모였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몸소 체험했었지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학대, 학교폭력, 사고 등 많은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형극을 만들어서 지역 아동센터에 교육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동화책도 만들었지요. 이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동아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에 소외된 고통과 사회적 연결을 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난 트라우마 현장에서 똑같이 사회적 지지와 연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책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마이클 마멋이 건강 격차라고 부르는 현상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몸과 정신 건강 모두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하게 가난 때문에 벌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멋은 건강 격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다. 즉, 건강도 사회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가진 부나 개인의 노력으로 건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 정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난보다 불평등이 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성세대에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약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곤 하는데요. 그때는 모두가 못 살았던 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마멋에 의하면은 불평등 정도가 정신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이 책도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요.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그 서울대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는 그 김은영 선생님의 글이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달리던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공허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응원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 토막을 읽어드리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하고 갈등과 불확실한 삶을 수용하고 견디며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도 한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시험해보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그 길에는 실패와 좌절, 상실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불행과 고통이 언제나 찾아온다. 자신의 갈등과 취약함에 대해 관대하고 따뜻한 연민을 가져라. 부정적인 것이라고 회피하거나 덮어두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이것만을 쫓거나 따라가지도 말자. 성공과 실패의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밝고 어두운 마음 등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나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 스스로를 특별하고 의미 있게 할 것이다. 이 여정에 나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유능한 의사로서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둠과 밝음 모두를 수용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빌려가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